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강사들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수다방. 이번에 몇 탄이었죠, 강사님? 네, 6탄입니다. 네, 6탄, 6탄. 6탄. 네, 이게 수어로요, 6이라는 숫자고요. 네, 벌써 6탄을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 흰눈이 펑펑 내리는 날, 그 눈을 그쵸 헤치고 반가운 손님이 와주셨어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김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같이 강의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만날 일이 그다지 없었더라고요. 이런 강사들의 수다방을 통해서 이게 강사님과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다 보니까 그 지체장애인 포함되어 있잖아요. 시각장애라는 것이. 그런데 또 강사님들 중에 시각장애가 또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강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각장애가 있으신지 깜빡깜빡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며칠 전 강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차를 막 주문받고 하는데 민재 강사님이 주문도 받으시고 또 차로 서빙도 해다 주시고 가끔씩은 우리 민재 강사님이 비장애 강사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오늘요 우리 시각장애 대표로 나와주셨는데요. 강사님, 그 시각장애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애였나요? 아닙니다. 저에게 시각적 손상을 맞이한 건 40대 중반에 45살의 나이에 어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눈에 이제 망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망막이 약해져서 전문용어로 이제 박리됐다고 그러고요. 망막이 떨어져서 박리된 망막을 이제 고정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이라는 어떤 그 수술을 안정의 기간을 거쳐서 중증 시각장애인, 심한 시각장애인 내 삶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나가면 그 장애, 그 후천적 장애 설명할 때 뭐 질환이나 사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강사님 같은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시각장애라고 하니까 순간 두려워지는데요. 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뭐 늘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또 그렇게 시신경이 손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 또한 또 손상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지금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또 시각장애인의 당사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사회적인 어떤 인식 또 시각장애인하면 아예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 분들만 계시는 줄 아는데 시각장애인 10명 중에서 아예 세상에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은 10명 중에 2분 계시고요. 8명은 저처럼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8분 계십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생각과 또 인식,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전맹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또 오늘 좋은 어떤 정보를 하나 알려주셨네요. 맞아요. 그러면 강사님, 그 비장애인으로 살았던 기간이 훨씬 더 길었던 건데 갑자기 장애가 찾아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뭐라 말로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떤 시련들이 있었고요. 또 손상을 맞이한 시각적 장애가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요. 또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원치 않았던 내 삶을 또 뭐 분노도 일어나고 또 잘할 수 있어라고 타협하기도 했고요. 그다음 수용하기 전까지의 어떤 뭐 슬픔과 괴로움 그런 어떤 일만의 시간들의 방황 또 그런 과정들의 시간이 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 웬만큼 다 적응은 다 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일단은 제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라는 비장애인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뭐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의 한계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당사자로서의 어떤 삶에 충실하고 있으니까요. 수용을 했죠. 예, 지금 8년 됐거든요. 예. 아니 요즘 그럼 강사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강사활동. 저는 이제 지금 여기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또는 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위촉이 되어서 네. 또 너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시각장애인 분들끼리 많이 뭉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시각장애 어떤 대표격으로 활동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 강사들 내부에서도 시각장애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해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힘내주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강사님, 네. 지금 뭐 강사 외에도 다른 일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시각적 손상을 맞이해서 비장애인에서 또 장애인의 어떤 삶을 또 앞이 잘 맑고 밝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당면한 처해진 이런 어두움은 또 다른 제 삶의 어두움을 얻지 않았나. 또 배움이라는 또 사회복지 전공을 또 학부 전공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또 교육학 석사 과정을 거쳐서 지금 또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의 교수자의 삶을 꿈꾸고 있고요. 또 어떤 시각적 손상으로부터의 또 발달이라기보다도 예민해지고 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소리에 대한 청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예민해져서 이제는 또 요즘에 유행하는 K-팝, 한류에 어떤 부응하여 또 한국어라는 그런 어떤 컨텐츠가 또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습자들이 많아서요. 저의 어떤 예민한 청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잘못된 발음, 또 억양 이런 부분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민감하게 캐치해서 수정해주고 또 연습을 시켜주는 그리고 한국어 생활말하기 교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이셨군요. 네네. 네. 예민하다라는 게 뭐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민한 것도 어떤 네네. 또 다른 민감해지죠. 직업으로 창출이 된 거네요. 저희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소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생활에 대한 큰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그렇습니다. 시력을 보충하기 위한 어떤 다른 감각이 조금 더 발달하는 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네, 뭐 발달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뭐 예민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원활함으로부터의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라든지 뭐 암기력, 한 번 보고 이렇게 이미지 자체를 습득을 하는 그런 능력은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아니 오히려 시각 하나를 잃으시고 더 많은 능력을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진짜 잘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정말 예전에는 1도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또 새로운 또 어떤 저에게 처해진 어떤 장애인으로서의 당사자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소수자들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하게끔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관련 또 장애학 관련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꿈과 목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강사님이셨네요. 그러면 그 번외긴 한데 저 예전에 강사들끼리 모여서 우스갯소리로 당신에게 지금 장애가 없다고 했을 때 어떤 새로운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장애를 선택하겠냐, 어떤 정답이 나왔을까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유형의 장애를 맞이한다면 어느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각장애를 맞이하겠습니다. 여전히요? 네. 아니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다른 지체장애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같은 말들을 했어요.
내가 가진 장애를 가지는 건 괜찮은데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제 삶의 시각적 손상으로부터의 그런 두려움, 또 슬픔, 또 다시 시련, 맞기 싫은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시각장애가 아닌 또 다른 장애, 제가 잘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장애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생각만으로도 너무 두렵고요. 그냥 저는 또 맞이한다면 저에게 지금 익숙해져 있는, 또 제가 감당해왔던 이런 장애를 또 맞이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네, 우리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장애는 그다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요. 그리고 네. 또 익숙함이라는 거로 그럼요. 노순동 변호사님 표현해 네. 주셨는데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여러분들과 다름없이 네네.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또 저는 또 그런 생각, 강의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어떤 내가 내 삶에 가지게 된 어떤 결핍은 제 삶에 어떤 또 다른 걸작을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민재 어록인가요? 아니요, 어록은 아니고요. 어느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제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원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뭐 많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 네네. 계실 텐데요. 네네. 앞으로 강사님으로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호불하기의 포부, 목표, 뭐 이런 부분, 살아가는 의미,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이전에는 소수자, 뭐 사회적 약자, 뭐 장애인, 또 사회복지, 나눔, 봉사, 뭐 이런 어떤 키워드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당사자의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비장애인도 공부하는 삶, 쉽지 않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 손상을 맞이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적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또 교수자들도 나와야 되고, 또 판사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사회적 전반의 환경적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갖춘 당사자들의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미래를 바꿔 나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박사 지금 4학차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미미하지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어떤 소수자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또 신체적 손상을 맞이한 사람들이 위한 1:1 맞춤 서비스, 네. 진정한 어떤 당사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적용되는 사회 전반의 환경을 우리들이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우리들의 일조하고 역할이 싶은 크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강사님, 우리가 뭐 교육이라는 거 굉장히 그 비장애인과 동등해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뭐 교육 계속 끊임없이 받고 계신데 교육비 만만치 않으시죠?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뭐 뒷받침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도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네. 이런 어떤 단체나 뭐 이런 데에서 당사자들의 학업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장학 지원이나 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지 않을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우리 강사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네, 제도일 네.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눈 오는 날 멋지게 네네. 등장해 주신 우리 김민재 강사님 네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으셨나요? 네, 행복했습니다. 네. 네, 우리 다음 7탄 기대해 보면서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